넓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덮여 있는 쓰레기들. 이 쓰레기 섬의 크기는 우리나라 면적의 16배나 되고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쓰레기 섬은 태평양에만 5곳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밝혀지면서 해양 쓰레기가 인류의 보건 문제로 직결됐습니다. 바다에서 미세화된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섭취해 사람들 밥상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고 전 세계 정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논의를 할 때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바다와 밀접한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 정부에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G7과 G20 등 선진국 모임에서도 대한민국의 해양 쓰레기 관리 노하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해양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한민국만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쓰레기 처리 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관련 기술도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다 위 쓰레기나 바다 밑에 침전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청항선을 34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34척의 청항선은 매년 14만 톤가량의 해양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는데 태평양 쓰레기 섬이 8만 톤가량의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처리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노하우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바다 위와 밑에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고 2004년부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청항선을 개발해 바다 및 침전 쓰레기까지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2016년에 바다 및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청항선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수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탐지 기술 개발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30여 년간의 수거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만들어진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수거 가이드라인을 갖췄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AI를 도입하고 선박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 수륙 양용 청항선, 수거 로봇 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켜 전 세계 최초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유럽도 해양 쓰레기 수거 능력에선 우리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 해양 쓰레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노르웨이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바다 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수거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다 쓰레기가 무서운 점은 바다에서 분해가 돼 미세화된다는 점입니다. 육지에선 쓰레기 하나가 하나의 오염원이지만 바다에선 미세화가 되기 때문에 한 개의 오염원이 수백만 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양 쓰레기는 가능한 빨리 치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바다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이 시점에서 30년간 쌓아온 우리의 수거 처리 능력과 노하우가 전 세계 바다를 다시 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상 열도TV였습니다.